자, 오늘 수업 어떠셨습니까? 그냥 회계 분석 배웠으니까 좀 꿀 좀 빨지 뭐 하는 느낌으로 사실 들으려고 하셨다면 당황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단 선형 모형은 지금 제가 뭐 오늘 다루지는 않았지만 간단하고 해석성도 좋다는 점에서, 그리고 쉽게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 오리엔테이션 때 슬라이드 기억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 태스크의 90%는 GLM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형 모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모형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그 앞으로의 수업들을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은 최소제곱법은 사실은 최대오드 원리를 잘 정리하면은 최소제곱법이 되는 것이고, 특히 그래서 최소제곱법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머신러닝에서도 자료가 어떻게 생성됐는지에 대한 확률 모형을 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머신러닝 기법들은 최대우드 원리, 확률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도 있는데요. 그것들은 좀 더 포괄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최대우드 원리의 확장판인 경험적 위험 최소화법의 그 프레임워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 로스 함수, 손실 함수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함수를 어디서 서치할 건지, 서치할 공간을, 그 함수 공간을 지정을 하면은 대부분의 머신러닝 태스크를 그 ERM 관점에서 설명할 수가 있게 되고요. 어떤 손실 함수를 선택을 할지 고민이 되시면 그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우드 함수를 손실 함수로 써보시면은 뭐 적당히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우드 수정법은 여전히 그 ERM 머신러닝에서도 그러니까 워크를 한다기보다는 중요한 원리고요. 특히 그 Empirical Risk Minimization ERM의 특수한 경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기억하셨으면 하는 거는 그 ERM 중에서 손실함수를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우드로 선택을 하셨을 경우에는 그게 바로 맥시멈 라이클리우드 푸시는 거랑 똑같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래서 최소제곱법 자체를 유도하고 나서는 뭐 했습니까? 최소제곱법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열심히 살펴봤죠. 그리고 특히 최소화 대상의 목적 함수가 어떤 수학적 성질을 가지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변수 함수고 강볼록 함수고 사실은 특수하게 2차 함수임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최소제곱 경우에는 럭키하게 그 미니마이저 최소화원이 행렬 대수로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 y로 이렇게 세타가 잘 표현이 되기는 했는데, 앞으로 점점 이런 경우는 없어질 겁니다. 보통의 기계학습 방법론들은 ERM으로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ERM으로 한다면 뭔가 목적 함수가 세타에 대한 어떤 함수가 된다는 건데, 이 세타에 대한 이 함수가 강볼록이긴 하지만 최소화원을 명시적으로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렬대수로 그냥 한 큐에 한 번의 계산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럴 경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뭐 수치적 알고리즘, 여러분들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기법들로 알고리즘을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목적 함수가 있으면은 이 점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반복적으로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워낙 가고 싶은 최소원으로 점점 근사적으로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방법들로 그 최소화원을 찾아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경우에는 요 ERM으로 찾은 이 목적 함수가 강볼록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볼록이면 땡큐예요. 그냥 이렇게 세타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딥러닝의 그 뉴럴 네트워크 구조는 무조건 그 네트워크 파라미터에 대해서 목적 함수를 쓰면은 무조건 거의 많은 경우에 그 볼록이 아니게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비볼록 함수의 최소원을 역쟁이 탐색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팁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제너럴하게 그 비블록 함수의 최소원을 찾아가는 제너럴한 알고리즘은 없습니다. 그냥 티키타카 이렇게 트릭 여러 개 넣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경험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반복적으로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시행착오 반복하면서 찾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찾은 애가 최소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머신러닝 태스크는
세타 자체를 잘 추정하는 게 아니라 y를 잘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타를 적당히 이렇게 세타 해서 잘 찾아가지 못했더라도 중간 과정의 해가 y를 잘 그냥 예측하면 그냥 그대로 씁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 선형 회귀 분석을 특히 최소 제곱법의 그 원리, 최소 제곱법의 계산법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으로 y가 연속형이 아닌 y가 이산형인 경우에 그 이산형인 y를 예측하는 선형 회귀 분석으로 예측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